공화. 안녕하세요. 공룡투브입니다. 이제 관절 통증이랑 반복을 보도록 할 텐데, 관절 통증이랑 목 통증, 허리 통증 이 세 가지는 되게 특이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신체 진찰이 아니라, 그 통증들만을 위한 신체 진찰이 각각 따로 있고 굉장히 특이적이기 때문에 되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 진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과목 자체가 마이너에 있던 과목이기 때문에 KML이 준비할 때도 유심히 보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도 필요한 부분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 통증에 대해서 그럼 시작을 할 텐데요. 관절 통증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관절염을 나누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RA, OA, 그다음에 뭐 통풍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아령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 견관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짜 생각보다 정보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처음 시작이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 네, 일단 DDX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암기법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 KML을 하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크게 하진 않았고요. 일단 좀 그래도 한번 보면 급성의 염증성은 이제 간반통 다, 저는 이렇게 였습니다. 급성의 염증성은 간반통이고 급성의 비염증은 외상.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성이 우리가 주로 류마티스랑, 네, 루푸스 관절염 이 정도가 있겠고, 만성 비염증이 골관절염. 이 빗금 쳐놓은 애들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증례로 나오기에는 굳이 이 주제가 아니라 딴 주제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쳐놨고요. 강직 척추염 오히려 허리 통증으로 더 자주 오겠죠. 뭐 쇼그렌이나 베체트는 그냥 루푸스로 묶어서 해도 어차피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얘네들은 제가 임의대로 지었고요. 즉 얘네가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 봤던 그런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깨 통증 얘네가 마이너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과목들. 유착관절낭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이 둘은 비슷한 놈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 있을까 봐 혹시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 50병 같은 경우는 능동 운동도 제한되고 수동 운동도 제한됩니다. 이제 능동 운동이 제한된다는 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동 운동이 제한된다는 거는 이제 검사자가 그 환자의 팔을 잡고 올려줘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50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스스로도 못 올리고 이제 환자를 이렇게 올려서 해도 수동 운동도 감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이 파열된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올릴 수는 없지만 뼈나 이런 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올렸을 때, 즉 근육을 쓰지 않을 때는 정상이다는 거고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유사한 건데, 이제 심하게 운동하는 경우, 이 어깨가 좀 잘못된 자세로 심하게 운동하는 경우 생기는 그런 증후군이고요. 크게는 오십근과 회전근개 파열 정도만 좀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어깨 통증 해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올드코엑스부터 보도록 하면 이제 언셋에서는 이 6주 이상 이하 이거를 물어봐야겠죠. 네, 그게 이제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서서히 다 물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랬냐, 이제 아침에 그랬냐, 활동 중에 그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성 통증을 감별하는 문-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제 아픈 관절의 위치는 전부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픈 관절을 전부 말씀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칭적인지 이동적인지, 관절이 아픈 건지 관절 주위가 아픈 건지 이런 건 다 로케이션에서 꼼꼼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중에 언제 아픈지, 조조강직이 있다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코스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이제 시간에 해당되는 건 어디에서나 물어봐도 되는데 반드시 잊지 않고 언제 관절이 아픈지, 조조강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건 다 물어보셔야 되고, 통증이니까 반드시 NRS 물어보셔야겠죠. 모든 통증은 다 NRS 물어본다, 이거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감이 있진 않냐, 좀 붓진 않냐, 빨갛진 않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시고, 이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이 단원을 류마티스에서 배웠었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신적 질환, 뭐 예를 들어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신 질환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쇼그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마른 기침도 물어볼 수 있겠다. 팩터에서 이제 운동에서는 테니스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고, 휴식할 때 아픈지,
좀 움직임이 아픈지 이런 것도 뭐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과거력에서는 최근 감염력을 물어봅니다. 얘네들을 보면 우리가 뭐 베체트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봤던 놈들이죠. 약물로는 이제 관절 주사를 맞았냐, 침을 맞았냐, 여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 주사를 맞았는지 침을 맞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들, 띠아지드계 약물, 그 다음에 얘네들은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이제 다이아자이드가 칼슘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얘네 같은 경우는 통풍을 일으킬 수 있고요. 부정맥 약물은 루푸스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진통제를 아프니까 진통제 먹은 적 있냐, 뭐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있냐. 네, 여기서 뭐 몇 가지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과거력과 비슷하게 가족력도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뭐 관절 근골격계 질환, 뭐 이거를 뭐 과거력에서 물어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외상으로 관절 수술한 적 있냐, 뭐 교통사고 난 적 있냐, 이런 거 당연히 통증이니까 외상에 의한 거 간별하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이전 유산력을 물어본 이유는 이제 SLE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산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력도 물어본다. 피지컬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관절을 그냥 열심히 잘 보고 피부 발진 이상 그런 것도 보고, 심장이나 폐 이런 거 루푸스인 경우에도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푸스인 경우에는 CBAT도 봐야 된다. 검사는 그냥 관절 포함된 영상 검사만 하면 되니까 검사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관절 포함된 엑스레이랑 MRI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교육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해서 괜찮을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리슨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 네 가지만 무조건 반드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얘네들을 다 감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관절이 아프냐, 급성이냐 만성이냐, 염증성이냐, 아니면 얼마나 몇 개의 관절이 아프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나름 중요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렇게 밑줄을 쳐놨으니까요.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신체 진찰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말고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깨 통증의 신체 진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오튜터스라는 그런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 저작권이 저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사용하는 게 안 될 줄은 압니다만, 일단 지금은 너무 좀 시간이 급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찍어 올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저분처럼 옷을 홀딱 벗고 찍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릴 거고, 일단 급한 물부터 꺼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사용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로테이터 커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신체 진찰을 하냐, 그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손을 어깨에 얹고 오른손으로 이제 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네, 이 표정 보이죠? 이 찡그리는 표정, 이게 양성 소견이고요. 이때 이 오른쪽에 로테이터 커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니어 테스트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티캔 테스트,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들고, 네, 제가 그 당시에 외울 때는 이제 뭐 한창 모양이 이게 덕분이라면 챌린지랑 비슷해갖고, 덕분이라면 챌린지를 했을 때 안 된다,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봤었거든요. 뭐 수영을 하신 분들은 뭐 접영할 때 자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래로 눌렀을 때 이제 충분한 힘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엠프티 캔 테스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킨스 케네디 테스트는, 네, 이제 봤을 때 왼손을, 설명이 기네요. 왼손을 어깨를 짚고 오른손으로 이제 이 환자의 이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그때 이제 이런 찡그리는 표정이 있는 게 양성 소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을 때 소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저씨가 복수하는 타이밍이 왔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거를 바깥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면 이상에서 이제 팔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제 움직임의 제한과 통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옆으로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잡고 앞으로도 했을 때, 네, 이게 움직임의 제한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양성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체 진찰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관절 통증은 아마 대부분 케이스도 여기서 많이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 이게 나왔을 때 어깨 통증이 나왔을 때 신체 진찰은 몇 번 안 해보면 진짜 힘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영상처럼 직접 친구와 함께 뭐 옷을 후딱 벗지 않더라도 이제 같이 어깨 잡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 보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익히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되게 병력 청취나 이런 것도 각각 교재마다 리얼이나 한끗 이런 것마다 좀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써놨고요.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댓글이 진짜 생각보다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리 통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